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티켓값조차 없었다. 나는 계약서에 사인 후 한국 땅을 밟을 때까지만 해도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 온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되었다. 나는 감독이지만 같이 딸려있는 식구들이 많다. 각종 코치와 스태프 등 많은 부분을 나와 함께한다. 그들의 생계 또한 나에게 달려있기에 나 또한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한국축구협회에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코칭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에 나는 차마 그들에게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다시 철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손흥민이 내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손흥민 선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유를 말하지 않고 철수한다면 선수들은 우리에 대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에 한국팀 대표 주장을 차고 있는 손흥민에게 솔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전했다. 손흥민은 우리의 상황에 크게 분노했고 선수들이 알면 경기 전 선수들의 컨디션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에 나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우리가 받기로 했던 급여를 대신 지급해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손흥민은 팀을 생각했다. 그가 얼마나 팀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 또한 거기에 자극을 받고 원래 엔트리에 있던 선수들이 바뀌는 등 부당한 대우에도 묵묵히 참으며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만 해당됐었다면 나는 묵묵히 내 할 일을 마치고 포르투갈로 귀국했을 거다. 하지만 축구 선수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특히 숙박시설은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일반 K리그 선수들에게서도 차별을 뒀다. 이불이 청결하지 않다던가 벌레가 나온다던가 하는 상황에서 선수들은 불만이 쏟아졌다. 손흥민 선수는 보다 못해 결국 자신의 사비로 한국 선수들의 숙박시설을 새로 잡아주었다. 나는 10년간 감독 생활을 하면서 겪어본 적 없는 사태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다. 나는 곧바로 우리 쪽 사람에게 축구협회의 모든 자료 수사를 부탁했고 16강 진출이 확정됐을 때 나는 축구협회가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이 갈까봐 우리의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침묵하는 걸 선택했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는 먼저 손흥민 선수에게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보여줬다. 축구협회에 비리가 있다는 것은 모든 선수들이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었다. 나는 한국 언론사에 제보했지만 기사 한 줄 볼 수 없었다. 뭔가 무언의 벽에 막혀있는 것 같았고 결국 손흥민 선수에게 자료를 넘겨주며 포르투갈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소속팀에 돌아가야 해서 굉장히 바쁜 스케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축구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다. 이런 손흥민의 모습에 결국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하나둘씩 축구협회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태가 점점 커지자 한국축구협회 회장이 직접 나섰다. 한국축구협회 회장은 선수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내부적으로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선수들에게 매우 유감을 표한다. 라고 사과를 하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하지만 국민의 여론은 냉정했다. 국민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선수들이 용기 내서 말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 정말로 몰랐다면 당신부터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방식이다. 제일 뒷돈 많이 챙겼을 것 같다. 등등 싸늘한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축구협회는 월드컵 성과금으로 받은 170억 중 90억 원가량을 취했습니다. 받은 돈의 절반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선수들의 숙박시설과 환경에 대해 폭로가 이어지자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그 큰 돈을 썼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구협회에게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돈은 왜 니들이 다 갔냐며 축구협회에 대해 내부 사정과 비리를 낱낱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못 들은 사람처럼 무대응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는 내부 관계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데 생계가 걸려있던 사람들 중 딸의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던 한국 대표팀 골키퍼 코칭 스태프가 손흥민에게 도움을 받은 일화가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치의 이름은 비토르로 축구협회의 금액 지급이 계속해서 늦춰지자 결국 딸 수술비까지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같이 넘어온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봤지만 내 주변 또한 나와 같은 상황이라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이 수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흥민 선수가 나에게 다가와 무슨 일 있냐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손흥민 선수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욕도 했고 나는 손흥민이 아무 잘못하지 않은 걸 알고 있었지만 누구였어도 똑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상관도 없는 손흥민 선수는 화도 내지 않고 내 말을 차분하게 듣더니 나에게 말했습니다. 비토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 후 10분 뒤 나에게 1억이라는 돈이 입금됐습니다. 딸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현재 잘 회복 중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에겐 나보다 더 훌륭한 코치들과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챙겨주었습니다. 국가대표에서 만났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난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딸도 잃었을 거고 한국에 온 것을 평생 후회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인연이 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소식에 한국 네티즌들은 역시 한국의 보배라며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호날두의 인성이 까발려져 한바탕 난리입니다. 호날두 선수는 옛날에 우리 형으로 불리며 한국에서도 메시와 호날두 대전이 있을 만큼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선 1등급 티켓은 호날두와의 사인회 팬미팅 등 많은 것이 걸려 있었지만 호날두는 부상과 컨디션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팬들은 경기 때 좋은 컨디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나 보다라며 행복회로를 돌렸습니다. 유벤투스와의 경기 호날두는 선발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전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기에 팬들은 후반전에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후반전 20분까지도 나오지 않자 한 꼬마 팬은 울기도 하며 사람들은 연신 호날두를 외쳤습니다. 호날두는 끝끝내 못 들은 척하며 무시하자 결국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호날두를 외치던 사람들은 경기장에도 없는 메시를 외치며 호날두의 신경을 긁고 호날두의 사진을 찢어버리며 정말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호날두를 날강도나 따로 없다 하여 날강두라고 불렀습니다. 호날두의 인성은 월드컵 전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호날두는 우루과이 전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린 공을 헤딩하며 득점을 획득했습니다. 세레머니까지 하며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는데 사실은 호날두의 머리에 공은 닿지 않았습니다. 호날두는 강하게 항의했고 포르투갈 축구협회에게 따지며 결국 포르투갈 축구협회까지 피파에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포르투갈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한 선수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자 결국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도 자신의 득점이 아니라고 말하며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에서 사용된 축구공은 알랄라에는 커넥티드 볼 테크놀로지라는 최신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공이었고 결국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골이 호날두의 골로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다. 포르투갈의 팀 분위기는 결국 산산조각이 났고 포르투갈의 감독은 이런 예의 없는 호날두를 다음 경기 기용하지 않았고 16강전 스위스와의 대결에서 6대1이라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호날두를 기용하지 않자 화가 난 호날두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 에르난데스는 포르투갈 감독을 가리키며 모든 사람들은 호날두를 보고 싶어한다. 그가 호날두를 기용하지 않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라며 직접적으로 언급해 화제가 됐습니다. 호날두는 현재 8강전 후반 79분에 투입돼 패배했습니다. 탈락하며 눈물을 흘린 호날두는 이제 나의 오랜 꿈이 끝이 났다라고 말하며 은퇴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호날두는 현재 무소속으로 유럽의 어떤 팀들도 그를 원하는 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리그 알나스르에 8년간 1조 5,500억 원의 계약을 제시해 화제입니다. 호날두가 사우디를 선택한다면 은퇴를 준비한다는 걸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과연 그가 사우디를 가지 않고 다시 유럽에 도전할지 사우디에 가서 자신의 축구 일생을 마무리할지 궁금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